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세아인데요. 아세아는 이제 아시아 시멘트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아시아 시멘트도 있고 아시아 지주회사 따로 있는데 VIP 자산운용이 어저께 43억 원의 아시아 시멘트를 추가로 매수를 해서 지분율을 10.61%에서 11.81% 늘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요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아시아에 대한 지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시 규정을 보면은 5%가 넘으면은 이제 공시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5% 지분을 넘은 주주부터 그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신규 대주주로 등재됐다. 혹은 또 5% 미만 내려갔을 때는 신규 대주주 탈락을 하는 것이죠. 근데 탈락했다 다시 5%로 다시 이제 지분을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신규 대주주로 추가 등재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시아 시멘트는 VIP 자산은 5에서 10% 사이도 이제 대주주인데 10% 넘으면 이제 주요 주주라고 간주를 합니다. 주요 주주로 할 때는 추가로 이제 지분을 추가할 때마다 그 지분을 공시해야 되는 동시에 취득 단가도 동시에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꺼려지잖아요. 자산운용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넘게 공시 10% 넘게 이제 그 추가로 이제 그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강력한 그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VIP 자산운용이 여전히 일반 투자자이지 그 경영 참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주주 서한을 보낼 수가 있고 경영진 입장에서 압박을 받죠. 그래서 아시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세아그룹은 1968년에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복명그룹 창업주였던 이동영 초대회장이 충북 시멘트를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아시아의 근간은 아시아 시멘트에서 시멘트 회사로 인수를 하면서 시작됐는데 이세인, 이병무, 유윤모 두 분이 아시아 명예회장에 있다가 이제는 이제 이훈범, 이인범으로 이제 각자 대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주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아세아 자체가 PBR 0.38 지금 1월 올해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저 PBR주, PBR이 1보다 안 되는 주, PBR 0.5 미만인 회사들은 뭔가 자구쳐 내놓아라. 계속 의무로 양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이게 5월 달에 추가로 이제 기업 개선 프로그램을 내놓겠다 얘기했는데 이거를 계속 기업들은 들으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해서 전문의들의 인터넷 에이전트에 파업을 하니까 거의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어저께는 심지어 교육부에서 지방 서울 소재권 대학 말고 지방인데 인천도 지방이 포함돼요. 서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지방대 의대를 갖다가 그 정원을 늘렸어요. 제가 갑자기 이 말을 왜 드려요? 1월부터 기업 개선 프로그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으니까 야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이제 압박을 받죠. PBR 0.38, PBR 놀려라. PER은 5.45에 불과해요. 동종업계 PER이 뭐 12 넘는데 배당 수익률 2.12% 아쉽죠. 자사주가 무려 20%입니다. 그러면은 자사주 소각을 원하는데 윤석열은 자사주 소각을 원해 강제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아시아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압박에 따라서 자사주를 일부라도 소각한다면 주가가 또 한 번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아는 자회사 아시아 제지를 지분 47.19% 갖고 있는데 아시아 제지의 업황이 또 좋아지고 아시아 제지가 주가가 올라가면 아시아 자체의 그 가치도 올라갑니다. 되게 저평가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VIP 자산운용이 21년 9월달에 아시아 시멘트에 22년 9월에는 아세아에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주주 서한과 경영진 면담을 요구를 했어요. 수시로 경영진 면담을 해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주주 환원율은 40%까지 올려달라. 자사주 소각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아시아가 이제 자사주를 취득을 계속 해왔어요.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지분율이 20% 넘는데 아직 소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VIP 자산이 10% 넘는 지분을 계속 추가로 이제 취득을 하면서 만나고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세아도 어느 정도는 성의 표시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더불어서 이제 같이 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가에 큰 보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헥토 이노베이션인데요. 저도 헥토 이노베이션을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근데 왜 헥토 이노베이션 가져왔냐면 피델리티가
굴지의 그 세계적인 자산운용 그룹인 피델리티가 헥터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추가로 15억 정도 되는 지분을 투자를 했다. 이런 걸 제가 공시에 떠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헥터 이노베이션에 대한 피델리티의 지분율을 보면은 갑자기 이때 쭉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다시 지분율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사회공헌 활동하는 게 아니죠. 이런 정도의 자산운용 기관이라면은 충분한 리서치를 한 다음에 5% 이상 넘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규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소하면 강제로 공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은 많은 자산운용 그룹은 4.8%, 4.9%까지만 지분을 갖고 있어요. 왜? 5% 넘기면 노출이 되니까 이게 싫어서 5%안 넘기는데 피델리티는 헥터 이노베이션을 5%를 넘겼다는 것은 헥터 이노베이션에서 내가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5%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헥터 이노베이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부터 봐야 됩니까? 실적이죠. 헥터 이노베이션 실적을 보면은 22년도, 23년도 실적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매출은 꾸준하게 가고 있어요. 영업이익 또 들쑥날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고 이 회사가 알짜배기 회사다라고 피델리티가 간주를 하고 이제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피델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델리티가 전 세계에 많은 브랜치가 있는데 미국에 본사가 있죠. 근데 미국 본사만이 헥터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매수하지 않고 전 세계 브랜치 곳곳에서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매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를 보면은 너무나 복잡해서 들여다보기 싫은데 저희 타키온을 통해서 이 공시자를 받아보시면은 한 방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델리티 그룹이라 되어 있고 이렇게 그 지분율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헥터 이노베이션을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추가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범, 최정일 이제 고려아인이죠. 지금 현재 그 회장인데 이분들이 고려아인 지분을 갖다 25억, 9억씩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아인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장 씨와 최 씨 일가가 사이좋게 고려아인 영풍그룹을 3대가 경영하고 있다가 최윤범 부회장이 등장한 다음부터 야 우리가 비철금속으로서 나름 영향력 있는 회사인데 너무 조용하지 않니? 지금 2차전지 시대야. 우리 비철금속을 갖고 2차전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그룹하고도 자사주 교환을 하고 현대차에 투자도 받고 LG에도 자사주 교환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장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자사주 맞교환 때문에 최윤범 회장의 우호 지분이 장실가랑 비슷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국민연금의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됐는데 사실은 이번에 주청에서 이제 장실가가 최윤범 회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렸는데 누가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최윤범 회장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캐스팅 보트를 주겠는데 가만히 있던 회사를 열심히 움직여서 이리저리 그 합정 연행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못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최윤범, 최씨 일가의 그 경영권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리 크리스티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최 씨나 이 씨, 최윤범, 장씨 일가 중에 한 분이겠죠. 이분도 9억도 매수를 했습니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7.7억 원 정도 지분을 보유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공시 규정에서 계열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도 동시에 계열사의 대표로나 임원이 되면은 모 회사의 지분도 같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빠져나왔지만 사람인이라고 계열사의 대표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공시 규정에 적용이 돼서 황현순 대표가 키움증권에 7억 7천만을 갖고 있다고 신고를 했다고 어제 이제 그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스트라테지 이머징 마켓이라는 미국 펀드인데 여기서 유스홀딩스에 3.3억 원 투자해서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이것도 약간 독특해요. 유스홀딩스라는 거는 한진가의 그 조중훈 회장의 창업주이고 조양호 돌아가셨죠. 대한항공, 그다음에 그 한진중공업, 그다음에 셋째가 이제 그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은 이제 그 업황이 안 좋아서 이제 조양호 회장이 인수를 했다 결국 파산을 했죠. 파산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일가가 따로 유수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분가해 나간 상황이었으면서 거기에 그 지주에서 유수홀딩스인데 여기 미리 스트라테지 이머징 마켓이 꾸준히 지분을 인수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조만간 뭔가가 그 큰 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미리 주식자를 매입을 하시면은 그게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갑자기 주식이 급등할 때 차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 공시는 아니지만 어저께 삼성전자가 이제 젠슨행 발언 때문에 주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그 HBM이라는 게 엄청난 화두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두인데 결국은 HBM3의 그 밸류체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한미반도체가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그 TSB 공정에서 그 SK하이닉스에서 독점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의 그 TC 번더를 갖다가 받고 싶어요. 이미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과거에 한미반도체랑 삼성전자가 특허 분쟁 때문에 아주 법정 소송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원해지만 하지만 한미반도체 입장은 삼성전자가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 HBM3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납품하는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다음 버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미리 이제 선반이 한 것인데 설령 그것이 실명 메모리 나올지라도 한미 반도체의 밸류체인과 업황은 여전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